종오리님, 민주진영의 털신도 62%를 버리고 차라리 중도들 매물 돌려오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예. 중도도 다 버릴 순 없죠. 예.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예.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정청래가 62%를 득표를 해서 예, 민주당의 이제 D급 당원들이 62%가 아니냐. 예, 최재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다 D급은 아니에요. 예, 저는 털빠들은 한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뉴스공장이다 보니까 털보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은 거죠. 지능이 모자른 분들이 뭐 62%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38%의 이제 또 깨시민들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무려 38%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잘 설득을 하고 정신 돌아오게 만들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2% 중에 최소한 30%는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많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정청래가 벌써 눈물 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청래 지지율이 33%가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 지지율이 33%가 나왔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20%가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20%. 그러니까 이제 5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정청래를 싫어하는 사람. 민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정청래를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싸움질하면 울면 지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당대표 선거에서는 제가 졌지만은 결국 2달 만에 울렸잖아. 정청래를 2달 만에 울렸어요, 제가. 이거 뭐 자타가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저처럼 초지일관, 당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정청래를 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저 보니까 털봉자들도 많이 놀러와요, 여기에. 여기가 그렇게 깐다며. 그러면서, 청래당 애들, 이런 애들도 많이 몰려오더라고. 하도 까니까. 제가 울었습니까? 저 안 울었잖아요. 정청래 울었잖아. 울면 지는 거라니까. 제가 이긴 거예요. 당대표 선거엔 졌지만은 2달 만에 내가 울게 만들었어. 울었다고. 그 김병주 울었죠. 여자 정청래 최민희 울었죠. 다 울리고 있잖아, 제가. 응? 날 울리지 마. 제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의 당심의 변화가 왔다. 응? 당심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눈물 쇼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라도 어떻게 동정표라도 좀 얻어보자. 이런 것이지. 쟤네들이 지금 뭐 정청래나 김어준이나 지금 잘 나가는 상황 아니다.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뭐 얘네들 버리고 가자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판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울지는 않았지만 김어준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2주 만에 이제 잘 놀다 와가지고 나도 부럽다. 나도 김어준처럼 막 동접이 30만씩 되고 1년에 이제 몇백억씩 돈을 벌면은 저도 막 2주 정도 쉬면서 유명한 사람 보고 대타 뛰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아니 저야 뭐 이거 하루라도 빠지면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냥 죽자 사자. 이게 유튜브 노예예요, 노예 거의. 나도 놀고 싶어. 김어준처럼 막 빌딩도 있고 1년에 뭐 매출이 한 몇백억씩 되고 이러면 나도 놀지. 뭐 그렇게 제가 애국자라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겠어요. 부럽다 김어준. 그럼 뭐 잘 놀다 왔으면은 뭐 방송을 열심히 하면 될 일이지. 갑자기 이제 방송을 어제죠, 어제. 2주 만에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지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김어준이 뭐 우리 또 차량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어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김어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꽤 기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았는데 간만에 시간을 내서 미리 얘기를 해둬야 될 타이밍이 돼서 이 얘기를 지금 해두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제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노무현 서거 후에 제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남은 세상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낙검수도 만들고 뉴스공장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거에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이러다가 죽나 싶은 상황도 몇 번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들의 공작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칠 때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저만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4년 전인데 예를 들면 저는 그 규칙을 만든 이후 14년째 술을 안 마셔요. 와. 부동산, 주식, 토토, 코인, 재테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와. 예를 들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 봐 국세청에 대기업 조사하는 조사국이라고 있어요. 네. 조사국 출신들에게 제가 거금을 주고 회사의 계좌 네. 그리고 또 저 개인 계좌를 다 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마치 대기업 털듯이 털어보라고 합니다. 노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노무사 3명한테 의뢰를 합니다. 가장 맞는 룰을 만들어 달라.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해요. 모든 분야에서. 저는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권 하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몇 개월 됐죠? 이제 4개월 다 했고 5개월 차입니다. 5개월째. 네. 지난 5개월간 저하고 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우연히도 없어. 반드시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회의 시간에 아이템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직 도착 안 했어. 권하나 혼자 있어. 네. 그럼 저는 안 들어갑니다. 몰랐죠.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안 들어온다는 것만 알았죠. 네.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지켜야 할 규칙을. 그리고 그 시간은 매우 긴장되고 예민하죠. 예민하시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두들. 거기에 네. 참석하는 사람들. 네.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저도 바짝 차려야 되고. 왜냐하면 30만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곧 생방송으로. PD도 저도 모두들 예민합니다. 목소리도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권한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으시죠? 한 번도 없죠. 네. 저는 일할 때는 사람 외모 이야기를 안 한다는 원칙을 그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코멘트를 한다면 딱 3가지 표현만 하기로 했어요. 남녀 구분 없어요. 옷이 어울려. 머리를 잘랐네. 살이 빠졌다. 이 3가지만 해요. 그것도 원칙이 있으셨군요. 이것도 그때 만든 규칙입니다. 이런 걸 아주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나. 예를 들어서 하찮아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김어준 성희롱 발언했어. 뭐 딱 붙은 옷을 입었는데 위아래를 훑어보아서 수치심을 느꼈어. 누군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의 유도신문에 우쭐해서 자기 과시하느라 그랬던 혹은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어쨌든 그랬다고 쳐요. 네. 제가 아닌 거를 그런 말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죠? 근데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14년 전에. 어떻게 입증하지? 제 솔루션은 내가 안 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제가
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조건을 만든다. 네, 여기까지 일단 방송을 보시고 한 절반 정도 보셨는데 김어준 발언을 일단 이 절반만 보시고 잠깐 이야기한 후에 계속 김어준 얼굴을 이게 한 10분가량 돼요. 계속 보고 있으시면은 이 야심한 밤에 여러분들이 과위 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흉측한 어떤 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끔한 이제 외모를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비주얼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10분 동안 다 보내드리고 몇 마디 하고 방송을 이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정신적 그 PTS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끊어주고 예, 여러분들이 좀 회복이 됐을 무렵에 나머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어준은 이제 본인이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 14년 전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낙곰수 때 이제 뜨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 관리를 뭐 김어준 자기 관리 얘기는 사실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관리를 이제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를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랑 결코 이제 절대 혼자서 여자랑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저 그 여성 아나운서 와도 단둘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5개월 동안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성희롱 뭐 이런 걸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걸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아니 저는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 때는 이제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해야겠지. 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뭐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지. 근데 지금은 왜? 이재명 정부인데? 누가 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여? 김어준을? 그 이재명 정부가 김어준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 지금. 응?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어준이 뒷조사를 하고 김어준이 무슨 여성 관계가 어떤지 뭐 세무 관계가 어떤지 뭐 뭔가 흠잡을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누가 하는 거지? 그 정부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국정원 같은 데 있잖아. 막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인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걸 하는 애들이? 국민의힘에서 하나? 누가 하는 거지? 지금 태평성대가 왔잖아. 지금 막말해도 되고, 응? 그리고, 근데 왜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김어준이 막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조심해야 되고, 왜 이러는 거야?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러고, 왜 그런 거지? 아니, 그리고 전 다 떠나서요. 저게 뭐 자기 관리고 뭐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똑바로 살면. 다들 그렇게 살아. 어준아. 아니 내가 문제를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하고 여성하고 단둘이 한 자리에 있는 거 뭐 이런 건 회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미투 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미카 기무라님, 모지리 정권 때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지금 마약 사건은 Y.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잘.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자기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물론 뭐 제가 뭐 김어준만큼 뭐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근데 저도 노리는 사람 많았어요. 김어준이 국정원 갔다 왔습니까? 김어준이 낙검수 할 때 저는 국정원에 끌려갔어. 국정원에 끌려가고 한 20일 동안 그 막 욕실 있는 방에서 국정원 직원 40대 1 여러분 이거 무협지에나 나올 얘기예요. 제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40대 1로 맞다이를 붙은 사람이야. 김어준이 국정원 가봤습니까? 저는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도 막 사는데
왜냐하면 막 살아도 저는 제 생각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돼. 근데 아무튼 뭐 자기 관리하는 것까지 제가 뭐 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타이밍에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14년 동안 본인이 저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휴가를 2주 동안 다녀오더니 휴가를 2주 동안 다녀오더니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예컨대 보수 세력이 막 집권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나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김어준이 그 좋아하는 정청래가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형국인데 그게 뭐가 어쨌어?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지. 저도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2주 동안 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여자 얘기를 그렇게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나는 궁금하다 이거야 지금. 김어준. 그러잖아요. 나는 여자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 뭐 성희롱 이런 걸로 막 뭐 걸려들까봐 뭐 말도 섞지 않는다. 여자들한테 뭐 여성들한테 뭐 외모 품평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2주 동안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 이후에 얘기를 할까? 갔다 오자마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궁금하다. 왜 지금이냐? 저는 뭐 김어준 씨 저는 믿어요. 이거는 여성 관계가 뭐 문제가 없을 뭐 여성들하고 이렇게 절대 혼자 여성을 만나지 않는다. 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믿고 싶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여성분들이 저런 남성과 단둘이 한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나요? 김어준은 얼굴이 미투? 미투는 나쁜 쪽이고 얼굴이 하여튼 좋아. 얼굴이 결백해. 얼굴이 결백해요. 그 어떤 성추문에도 절대 말려들지 않을 그런 확실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다가 제가 볼 때. 본인은 얼굴 자체가 결박해. 근데 뭘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냐고. 그런 걱정은 이제 제가 걱정을 해야죠. 제가. 그리고 제가 걱정을 해야지. 그런 거는. 그건 김어준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세무조사, 이런 건 좀 걱정을 해야 돼. 세무조사 같은 거. 이런 거는 걱정을 해도 뭐 미투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이게 무기인데. 뭘 그걸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만나도 돼요. 그쪽으로는 어차피 작전이 못 들어가. 왜냐면 작전 세력들도 지들도 눈이 있는데 될 만한 작전을 시도를 해야지. 근데 미투 쪽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게 결백한데, 이게 결백한데 그게 통하나? 안 통하지. 그래서 뭐 김어준 씨가 자기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뭐 지나치다 그거는 여성 문제 쪽으로 자기 관리하는 거는 뭐 크게 불필요한 일 아니냐 그거는. 뭐 완벽한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후반부를 좀 더 들어보죠. 예, 후반부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둘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아니면 언제 어디서 단둘이만 있었어요를 입증하든가.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선 후에 그들이 네. 저를 상대로 작업을 칠 걸 알고 있었어요. 전. 그게 다가온다 이번에. 저는 일반적인 취재 대상이 될 짓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정치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 출신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카톡, 통신, 계좌, 동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죠. 그 사찰을 전방위로 해야 돼요. 그걸 소재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선수들이 그 분야에 있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기자한테 줘야 돼요. 대선 직후부터 저는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역시 들어오더군요. 잡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 명의의 법인이 몇 개 있는데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다? 횡령 배임의 소지를 따져라. 그리고 차명 계좌를 찾아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웃겨서 진짜. 국세청 조사국을 고용해서 제 개인 계좌를 다 털어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요?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기자는. 기관 출신이 붙었어요. 둘이 직접 만나기도 하더군요. 우리 봐야 하는데 예, 거기서 보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만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혹시 김어준 처남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있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정말 미안한데 그분은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까지 자기만의 경력을 쌓아온 분인데 근데 마치 자격도 없는 사람을 김어준의 민원요청이란 표현을 하더군요. 그들이. 민원요청으로 없던 차관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충. 이런 가소롭게 짝이 없는 프레임으로 문건을 만들더군요. 그런 문건을 줍니다. 자, 제가 인사청탁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어떤 청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상 그런 짓을 못합니다. 죽어도 저는. 그런데 이런 걸 잔뜩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기사를 때리거나 보도를 하면 이것저것 대응하다 보면 정신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그 작업 리스트가 꽤 있는데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지금 쫓고 있는 건 누가 시켰지? 근데 윤석열 때도 대통령실에서 저 구속영장 몇 번이나 치려고 했었거든요. 네. 3번이던가. 윤석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는 저 사람을 보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김건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거치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김어준 죽는데요. 뭐 아무튼 뭐 작전 세력과 언론이 뭔가 유착을 해가지고 김어준 죽이기 공작에 들어갔다. 아, 본인이 그거를 포착을 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공작이 이제 곧 공개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미 잡았다.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위대하다. 야, 이거 뭐 전형적으로 뭐 약장사, 언변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 정도면은 진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장사꾼이다. 닭발 먹고 오리발님. 이제 털보 집잘 차례인가요? 그런가 보네요. 예, 이게 이제 정청래 바이러스가, 정청래의 눈물 바이러스가, 김병주를 이어 최민희를 거쳐서, 김어준에게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네요. 뭐 김어준 관련해가지고 뭐가 터진다니까. 본인이 확인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약을 쳐놓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대비가 돼 있다.
뭐 대비를 잘하셨기 바랍니다. 김어준 씨. 그동안 쌓아놓은 부와 명예 이런 게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도록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잘 대응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뭐 완벽하다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지 뭐 그죠? 본인이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뭐하러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잖아. 여자하고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 그럼 뭐 걱정할 게 있어. 그 떳떳하지 않아도 막 밀어줄 신도가 한 30만이 매일 대기하고 있지. 에? 뭐 당대표도 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김어준 씨. 그동안 해온 대로 그냥 쭉 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그 작전 세력들이 과연 뭘 작전했는지, 어떤 걸 준비를 했는지 아주 궁금하네. 나 빨리 보고 싶다. 씨.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어준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썰이 좀 돌았는데 프랑스 파리에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파리에 뭐가 있다. 또 파리 하면은 뭐 왠지 그런 어떤 첩보물의 냄새.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이제 첩보물 막 이런 곳의 무대로 많이 쓰이잖아. 예? 그래서 파리에서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뭐 2주 동안이나 이제 뭐 다녀온 걸 보니까 파리에 뭐가 있다. 예? 파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 오늘 발언한 걸 제가 이제 쭉 일종의 이제 프로파일링이죠. 예. 그 이제 아무리 이제 똑똑한 사람도 혓바닥이 길어지면은 말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자 문제와 관련된 진술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길었어요.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여자 문제와 관련된 대목에서 상당히 혓바닥이 길어지더라고. 예. 그 대목이 상당히 길었잖아. 그죠? 그게 전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나는 여자랑 같이 있지 않는다, 뭐, 성희롱하지 않는다, 여성에게 뭐, 무슨, 외모 품평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잖아. 예?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제 느낌적 느낌은. 그러니까 김어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은 알고 있지. 왜냐하면은 본인이, 덫을 놓고 기다렸는데, 그걸 물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응? 자기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뭘로 들어올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보면. 뭘로 들어올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했다. 그럼 이제 뭘로 들어오느냐? 그 아마 언론사에서 터질 것 같아요. 뭘로 들어올까? 그런데 강조한 대목에 그 비밀이 있다 이거지, 저는. 뭘 강조를 했느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이제 그렇게 달았는데 여자랑 절대 혼자 있지 않는다. 요걸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예. 여자 문제 쪽으로 뭔가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김어준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여자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뭐가 터진다. 예.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철저히 대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뭐 정치판에 나름 뭐 20년, 30년 셋이 있었나 그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절대 둘은 같이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절대 여성과 둘이 같이 있지는 않는다. 그러면 셋은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둘이 둘.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까불다가 적당히 하고 그냥 뭐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둘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셋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넷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뭐가 터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보면 알겠죠. 김어준 씨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작전 세력이 작전을 들어간 건지 그건 뭐 보면 알 거고, 본인이 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니까 뭐 크게 문제 될 거 있겠습니까?
나만 떳떳하면은 어떤 공작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이고 사실 김어준 씨보다 제가 훨씬 더 경험이 많죠. 감옥을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을 2번 갔다 온 사람인데 쟤네들의 생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 공작을 하고 아무리 작전을 짠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은 본인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어준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걱정을 합니까? 잘해내기 바랍니다. 건투를 빈다. 쫄지 마, 씨발. 자, 오늘은 여기까지.